네, 육모 두 번째 독서 해설. 네, 시험에는 이제 세 번째 독서로 나온 건데 이걸 먼저 해봐요. 이거 과학이야, 기술이야. 기술인 것 같은데. 그래서 LFIA 키트, 뭐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을 토대로 뭐 균을 검출하는 어떤 그런 키트, 그것을 설명하는 기술 질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뭐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3월, 4월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중심 화재, 그 다음에 문단 안에서 상당히 자세한 정보. 그래서 문단 쪼개기, 사정없이 냉정하게 잘하기, 그 다음 중심 화재 또 속으로 들어가서 소화제가 제시됐을 때 그 소화제들을 개수에 맞게끔 사정없이 잘 분리를 해 놓는 거.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렵게 접근해서 어떻게 됐든 정답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요구됐던, 복합적으로 요구되었던 그런 지문입니다. 네. 한번 보시죠. 같이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놓쳤나. 여기가 이제 오답률들이 이 네 문제가 다 높았어요. 거의 순위권이던데 다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쉽게 접한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이 질문을 볼게요. 다음에 잘하자. 이제 기회가 이제 몇 번 없다. 그죠? 자, 건강 상태를 진단하거나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용 키트가 널리 이용된답니다. 자, 키트 제작에는 다양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적응 비용으로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는 게 중요하겠지.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다양한 형태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어요. 뭐 그렇대요. 이게 뭐 이거? 가져갈 만한 거 뭐? 뭐 이거 아니야. 항원 항체 반응을 응용해서 그 서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뭐 이런 거. 할 게 별로 없어. 지금 정보가. 자, 항원 항체 반응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을 어유, 뭐 바로 이어지면서 더불어 본문을 설명하면서 한 차원 더 자세하게 본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개념을 또다시 설명하는 이런 부분, 항원 항체 반응 설명을 살짝 또 해주고 가잖아. 그죠? 가져가야지. 항원과 그 항원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가 결합하는 면역 반응이들. 이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이다. 됐고, 그냥 항원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 항체만 반응을 딱 한다. 뭐 이거 아니야. 이게 면역 반응. 됐죠? 항원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성이 높고 분석 시간이 짧은 측면 유동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네, 그렇답니다. 밑줄 칠 게 없는데 별로 그죠? 천문단 아직까지 LFIA를 이용한 뭐 키트가 여러 가지 개발되고 있다. 뭐를 이용한 항원 항체 반응을 할 게 없어. 밑줄 칠 게 없어. 지금 보니까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키트. 됐죠? 갑시다. 두 번째 문제 얼마나 애들을 망쳐놓으려고, 그죠? 자, 이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렇대요. 목표 성분. 뭔가 이제 찾고 싶은 거겠지. 그죠? 목표되는 그런 성분. 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찾고 싶어 하는 그 성분의 유무를 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밑줄 칠 거 아직 없는데요. 자, 이 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구조다. 뭐 나름 뭐 순서를 갖다 살짝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부분 가져갈까요? 구조를 얘기하네요. 그죠? 뭐 그렇대요.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시료 패드 이렇게 가네요. 위에서 이야기한 그 구조, 위에서 이야기한 그 구성을 갖다가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네 가지가 있다며. 시료 패드, 결합 패드, 반응막, 흡수 패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름 작동 원리라고 할까? 그걸 설명을 하네요. 이 부분에서 가져가야겠네. 이거 가져가야겠다. 이거 여기까지 볼까요? 잘라서 시료 패드에 흡수되고 시료가 샘플이야. 샘플. 시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결합 패드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고 그러니까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가 결합 패드에서 이거 다 가져야 되네. 시료 패드에서 흡수된 시료는 다음 결합 패드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고 그냥 흡수 패드로 이동. 별건 아니네. 그죠? 해보니까 그죠? 시료 패드에서 흡수돼서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라는 게 지금 새로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반응막을 지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됐죠? 보세요. 결합 패드에 있는 복합체는 이거 봐. 위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복합체가 또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 소화제가 나왔어요. 복합체는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 비드 등의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표지 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이 붙어서 이루어진다. 됐죠? 복합체. 그 다음 봐라. 또 이거 또 챙겨야 돼. 표지 물질 보이지? 됐지? 그러니까 복합체는 표지 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인데 다시 한번 그 중에 표지 물질은 이렇게 되네. 이거 또 잘라야 돼. 자르면 망하는.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나타내는데 색깔을 이게 발색이란 말이 그냥 색깔이 드러난다. 이렇게 발한다. 색깔을 발한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이 표지 물질에 붙어 있는 특정 물질은 이거 특정 물질 여기 있었고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이거 이것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표지 물질이라는 건 발색 반응에서 색깔이 나타난다. 그지?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됐지? 다 챙겨야 돼. 다 챙겨야 돼. 이거 다 잘라놔야 돼. 오케이. 됐지? 여기 어때? 많지? 복합체는 표지 물질 플러스 특정 물질.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아니. 표지 물질은 색깔 반응, 색깔 나타남.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은 키트마다 다름. 됐죠?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반응막이야 이번에 또. 이거 더럽게 많네 할 거. 또 잘라. 지금 그 구성 요소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죄다 설명하고 있어요.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 가닥이 검사선이고 검사선, 그 다음에 표준선 두 가닥. 그러니까 반응막에는 두 가닥의 선이 있어요. 됐죠? 두 가닥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검사선이고 표준선이다. 시료 패드와 가까운 쪽이 검사선이다. 됐어요? 네. 됐어요? 맞네 할 거. 그 다음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이거 위에 요거 검사선이나 표지 물질이 아까 뭐 색깔 반응하는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그 두 선에 만나면은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답니다. 됐어요? 여기도 가져가자. 그래? 표지 물질이 어디? 바로 검사선의 표준선에 놓이면은 바로 색깔 나타내는 반응선이 나타난다. 되죠?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검사선에 아까 위에 했지 검사선 두 개의 선이 있었잖아. 검사선과 표준선. 거기에 색깔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그렇답니다. 결국은 검사선에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야, 정보 많네. 그죠? 또 잘라야 돼, 여기. 와. 다시 한번 볼래, 여기? 엄청 많어. 할 거 봐. 지금 빨간색으로 잘라놓은 부분을 생각해봐. 뭐에 의해서? 문단에서 정보의 변화. 다른 정보를 주는 상황이든가 아니면 소화제가 막 불리게 된다든가 이런 상황을 다 잘라야 되거든요. 뭐 준비해야지 뭐 이렇게 다 잘라야 될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 되겠죠? 여기까지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의 반응선이 나타나면 목표 성분이 있는 거,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키트는 주로 직접 방식 또는 경쟁 방식으로 제작되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답니다. 그래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방식에 따라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그 검사선 위에서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둘로 나눠서 가는 것 같습니다. 직접 방식 먼저 가요. 뭐 사정없이 잘 나눠 놔야겠지요. 어디야? 여기네. 한편. 됐죠? 경쟁 방식 이렇게 두 개 이야기합니다. 그죠? 가볼게요. 자, 직접 방식에서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은 기억나지 이거? 복합체 아까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특정 물질 기억나? 그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여기 있었잖아. 복합체 보여? 복합체에는 표지 물질 발색 그죠? 색깔을 나타내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 있다. 자, 다시 근데 그 직접 방식은 바로 특정 물질이 바로 뭐라는 거야? 직접 방식의 특정 물질은 바로 목표 성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특정 물질에 바로 항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료에 만약에 목표 성분이 있어 우리가 그 찾아내고 싶은 그 성분이 있다면 바로 그 목표 성분이 1차적으로 이 항체와 다시 말해 특정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항체와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을 한다. 두 번째 두 개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검사선이 발색된다는 얘기는 시료에서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판단한답니다. 검사선이 발색됐다, 검출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직접 방식. 이게 뭐야? 정리하면은 뭘 넣어놨다? 이 두 가지 정도지 뭐. 여기서 특정 물질은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항체랑 결합을 해요. 누가? 목표 성분이. 그 다음에 검사선에 또 되고 검사선이 색깔이 나타나면은 바로 검출되었다. 목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한편 경쟁 방식 이렇게 문단에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고 어떤 의미에서 뭔가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잡는 게 포인트인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사실 또 어느 정도 얘기했어. 중심 문장 같은 거 있잖아, 여기. 그죠? 검사선의 발생 여부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 뭔가 다른가 보죠. 그죠? 검사선의 발색이 경쟁 방식에서 뭔가 다를 겁니다. 복합체에 포함된 특정 물질, 이거 똑같네. 경쟁 방식에서 특정 물질이란 것은 바로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다. 목표 성분 자체고 항체가 아니랍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요게 항체가 아니고 목표 성분 자체라는 얘기가 이제 사실 이게 저건데 항원이란 뜻인데 그렇긴 해요. 일단 좋아요. 자, 만약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난리 난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네. 보니까 목표 성분이 만약에 시료에 있으면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 이게 시료에도 목표 성분이 있고 복합체에도 목표 성분이 있지. 왜냐하면 아까 복합체 경쟁 방식에서는 복합체에다가 목표 성분의 항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표 성분 그 자체가 들어간다고 했거든. 그러면은 이게 목표 성분이 지금 둘 다 똑같잖아. 목표 성분이 양쪽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한대.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답니다. 그렇대요. 뭐 어떻게 하냐? 가져가야지 뭐. 자, 시료의 목표 성분은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검사선의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시료의 목표 성분이 바로 방해해서 복합체의 목표 성분에서 그게 결합을 못해. 그래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건출할 때 이용. 이거 잘라놔야겠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방식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직접 방식은 이제 이용 용도가 나옵니다.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검출. 그 다음에 경쟁 방식은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쓴다. 뭐 간단하네요. 크고 작은 데다가 쓴다. 문단 쪼개기가 세 부분이긴 한데 각각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요 부분이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가보죠. 한편 넘어갔어. 검사용 키트는 휴대성과 신속성 외에 정확도도 중요하죠. 정확성 중요하겠죠. 키트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키트를 이용해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뭐 정확도 중요하다는 얘긴데, 키트가 시료에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양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 그죠? 있으면 양성이다. 포지티브, 그죠? 이때 시료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하면 진짜 양성이고, 시료의 목표 성분이 없으면 위양성. 위가 이제 거짓 위자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진짜 있으면 진양성이고, 양성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없어. 가짜 양성이다. 그 다음에 반대로 키트가 치료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네거티브, 음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럴 때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으면 제대로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음성이고, 목표 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음성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가짜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현실에서 위양성과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잘못된 이런 판단, 둘 다 잘못된 판단이잖아. 위양성이나 위음성에. 이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키트는 없다. 그만큼 완전히 정확한 키트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는 그냥 안 잘랐어. 니네가 하겠지, 이 부분은. 그죠? 여기 소화제들이, 그러니까 정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체 문단의 화제는 맞는데, 그 안에서 소화제들이 이렇게 6개 정도 나왔죠. 뭐 4개라고 봐도 돼. 진위 이렇게 4개 봐도 되겠죠. 여기는 안 잘라도 될 겁니다. 다음,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시료를 분석할 때 올바른 검사 결과를 얻을 확률이다. 이거 위에서 봤잖아. 정확도 진양성, 진음성이어야지 정확도가 높잖아.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또 얘기했네.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2개 나왔어요. 민감도는 시료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다. 자, 존재할 때 양성으로 판정하는 것을 잘하는 게 민감도가 높다. 특이도는 없을 때 음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을 특이도라 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확도, 다시 말해 있을 때 있다고 한 거, 없을 때 없다고 한 거, 둘 다 정확도에 관여하는 건 맞는데, 특별히 양성인 경우는 민감도라고 부르고 음성인 경우는 특이도라고 부른답니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서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이상적이지만 아까 없다고 그랬거든. 이걸 제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려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서 문의가 되죠. 뭐 여기는 그냥 문단 나누기 안 했어요. 그죠? 좀 이건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문단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문제가 어땠나 봅시다. 많이 힘들었나요? 볼까요? 자, 35번이에요. 봅시다. 자, 위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뭔가 추론도 들어갈 수 있겠군요. 그죠? 예, 본문에서 근거를 확보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추론이 예상이 됩니다. 자, 물 한잔 했어요. 자, 키트에서 시료 패드와 흡수 패드는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게 시료 패드, 그 다음에 흡수 패드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 테고요. 얘네가 흡수를 했는지를 보면은 1번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시료 패드, 흡수 패드를 갖다가 문단에서 소화제로서 특별히 이렇게 꺼내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나니까 빠르게 접근해야죠. 가봐야죠. 자신 없으면 봐야지 뭐. 이거 보니까 시료 패드, 흡수, 보이죠? 그 다음에 흡수 패드도
시료가 흡수 보이죠?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찾아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빠르고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것이 요구됐던 답지네요. 맞는 말. 2번. 키트를 통해 검출하려고 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 항체 반응의 항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게 사람에 따라는 추론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목표 성분이 과연 항원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읽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목표 성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 그 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균 같은 걸 부르는 말이 항원이거든. 그리고 항체라는 건 뭐냐? 그런 항원을 갖다가 여기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래서 뭐 있잖아. 뭐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전에 이렇게 뭐 항체 만든다고 한다. 잘 모르겠다. 아이, 예,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야. 이 문제의 고안, 이 선지의 고안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은 이게 무슨 식으로 가냐면은 뭐 이런 데도 힌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체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 봐봐. 목표 성분은 항체와 결합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키트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목표 성분이 들어오면은 항체랑 결합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목표 성분이 항원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맞거든요. 본문에서 딱하니 설명하진 않았지만, 예, 확인이 되긴 됩니다.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그냥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번. 키트를 사용할 때 정상적인 키트에서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으면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야, 이걸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이게 3번 답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면은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 경우는 있을까요? 있겠죠. 예.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아니면 이래도 돼.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 목표 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반응선이 안 나타나면은 목표 성분이 없다. 뭐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요. 직접 방식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검사선이 발색되면은 목표 성분이 검출됐다고 판정한다. 이런 진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검사선이 발색이 안 되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그게 목표 성분이 있는 건데 뭐 그건 일단 문제 딴 데서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그 뭐 있어. 그러니까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게 맞냐는 거지. 표준선도 발색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표준선이 발색되지 않는다가 확인하고 싶으면 표준선 이야기한 데는 찾아야 되는데 이 글에서 유일하게 표준선 이야기한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 봐봐.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난다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 그 표준선이라는 것은 검사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그 여부를 보는 게 표준선이거든. 여기밖에 없다니까? 그럼 이거 과서 해봐야지. 그럼 봐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정상적인 키트라고 했잖아. 그죠?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표준선이 발색되지 않는다? 발색돼야 될 것 같은데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검사선의 발색 그 유무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발색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 이상한 소리가 되죠. 예, 그래서 표준선은 본문에 이야기한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었고요. 그 부분을 토대로 봤을 때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정상적인 검사가 됐다면 발색이 돼야 돼요. 아까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발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검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해 알려주는 게 바로 표준선이거든. 4번 볼까요? 자, 키트에 표지 물질이 없으면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표지 물질이 아까 강력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였어요? 보면은 발색이거든요. 색깔을 나타낸. 이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시각적으로 색깔이 뿅 안 바뀌니까 시각적인 확인이 안 되지 않겠나. 말을 살짝 바꿔놨잖아. 그치? 발색, 색깔 이렇게 안 해줬잖아. 얍실하지? 5번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검사선이 발생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요거는 뭐예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면 바로 위에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경쟁 방식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네요. 예,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목표 성분이 있으면 검사선이 발색이 안 됐거든요. 기억납니까? 그게 경쟁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걸 뒤집었어요. 목표 성분이 이게 없으면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추론을 했는데 추론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기억이 이제 직접 방식이고 아까 세 번째 문단이죠. 이게 직접 방식이고 니은이 경쟁 방식이에요. 네, 뭐 딱 봐도 제일 어려운 형태 아닙니까? 그죠? 두 개를 비교도 해야 되고 이해입니다. 심지어 그죠? 이해. 그래서 추론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동시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 컨셉 자체가 보기 나와서 응용시키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어렵습니다. 그죠? 보죠. 뭐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그러니까 기억이 직접이야. 니은이 경쟁이다. 맞나? 이름? 맞지? 자,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그건 기억의 특징이야. 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을 하겠군. 이야, 자신 없냐? 가볼까? 이 말을 한번 가보자. 자, 뭐 여기는 이제 어디를 보고 풀어야 되는지는 아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 아니겠어? 그러면은 다시 직접 방식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랬어요. 이거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항체와 결합하는 일이 먼저 있느냐? 검사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봐야지 뭐 어떻게 그치? 봤더니 뭐라고? 이거 봐.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1차적으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검사선에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맞는 말이잖아. 그럼 왜 일단 그럼 니은도 만약에 같이 맞으면 답이 될 수 없지 않냐? 그죠? 그 니은은 근데 어떻게 봤어? 아까 뭐라 그랬어? 항체가 아니거든.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체랑 결합할 일이 있을까? 어때? 그리고 여기도 있어.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하려고 경쟁하는 데가 어디야? 이게. 봐봐. 시료의 목표 성분과 복합체의 목표 성분이 경쟁한다고. 검사선에 항체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무리가 있지. 그러니까 검사선에 가서나 그 짓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그죠? 답이에요. 그럼 뭐 했냐고 답.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뭐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겠군. 이렇게 뭐야? 결합해야지 이 사람아. 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결합을 해야지요. 항체랑. 그죠? 목표 성분하고 항체가 결합을 해야 검사선에서 발색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목표 성분이 있다, 검출됐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게 직접 방식인데 확인하세요. 3번. 니에는 기억과 달리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이거 아까 또 얘기해.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거 확인이 안 돼. 이거 몰라. 표준선은 아까 분명히 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는 수단밖에 본문에 설명이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넘겨짚을 수가 없었어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정상적인 검사로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반응막에 아무런 이거 미친 거지. 그죠? 이걸 과연 애들이 이봐 씨.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는 얘기는 아까 니은 기억나? 경쟁 방식에서는
정상적으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는 얘기는 검사선이 일단은 생각나? 검사선이 발색이 안 되는 건 있거든. 되게 그럴싸하거든. 근데 아니라고. 야, 이거 봐. 그러니까 반응선 여기 반응막 그다음에 반응선이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반응막. 맞네. 반응막에는 두 개의 가닥이 있잖아. 검사선과 표준선 맞지? 에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사를 했으면은 누구는 표준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준선은 발색 함 안 함? 한다는 얘기거든. 야, 야, 함정. 그지? 장난 아니지? 반응막. 야, 철저한 오답, 철저한 소화제 정리 체크. 그리고 자신 없으면 쫓아가서 확인. 반응막을 이야기한 이 부분 정확히 나눠놨잖아. 반응막, 그죠? 이 부분 반응막에는 두 가닥, 검사선, 표준선. 검사선이 반응 안 됐다. 아무런 반응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응막의 구성은 두 개였다. 표준선은 발색이 되겠지. 왜? 정상적으로 검사했다는 뜻이니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시료에 들어있는 목표 성분이 표지 물질과 그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으로 결합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잖아. 이거 니은이 안 되지 않을까요? 니은은 어떻게? 항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를 집어넣어서 경쟁을 시켜서 결국 검사선에 가서나 항체를 만나게 되잖아. 그죠? 아니지? 아니겠죠? 표지 물질과 항원 항체 반으로 결합한다. 이게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 얘기한 게 다 떠나서 표지 물질은 또 발색 반응이거든. 이게 표지 물질은. 그죠?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 만나는 거는 특정 물질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확히 하면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특정 물질이거든 또. 그러니까 이게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을 합친 게 복합체였고, 그죠? 어마어마하네, 그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도 이야기가 될 수가 없네요. 5번은 표지 물질과 반응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니은도 항체랑 항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경쟁,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자, 여기 A, B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골라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무슨 퀴즈 문제 같은데 말이야. 이런 거 하나씩 꼭 있더라 보니까. 그냥 잘 보고 따라가야지 뭐. 정확성을 측정했는데 민감도가 높대요. 뭐 할 때는 뭐가 적으면. 그 다음에 특이도가 높대요. 뭐가 많으면 이렇게 됐네. 네. 뭐 A를 먼저 하든 B를 먼저 하든 뭐 좋다 이거야. 그죠? 자, A를 먼저 볼까요?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아까 본문에서 뭐였습니까?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있을 때, 존재할 때 양성으로 판정하는 비율이 민감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가 적어야 민감도가 높대. 그럼 뭐가? 있는데 있다고 해야지 높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없어야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어. 헷갈리나? 이거 헷갈리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 야, 이거 나도 헷갈린다. 그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건 그래. 뭐 일단은 그걸 갖다 이제 위양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위음성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 문제인데. 자, 이게 위양성으로 만약에 판단을 했다 치면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있는데 뭐라고 할까? 양성인데, 그러니까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 아니야.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위양성이지 않냐? 그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 돌아오면은 있다고 했는데 없다고 없어. 실제로는 없단 말이야.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적으면 어떨까? 그럼 민감도가 높아질까요?
있다고 했는 게 없으면. 있다고 했는데 없으면. 그 민감도가 높아질까? 바로. 예. 이게 이렇게 봐야지. 있는데, 여기 봐봐.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있는데 있다고 해야 되거든. 키트가. 그죠? 근데 위 양성은 있는데 없는 거지? 아니지.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 아니야.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 맞죠?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줄어들면 민감도가 높아질까 과연?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게. 별 상관이 없잖아. 민감도랑. 그렇지 않아? 음. 그러니까 민감도는 진짜 있는데 없다고 하는 음성 판단을 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위 음성이야. 그거거든요. 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웠다 쳐봐. 그러면 A가 좀 어려운데 그럼 B부터 봐도 괜찮아. 그 특이도가 높으려면은 B 경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위가 아니라 일단 진이어야지. 그러니까 없을 때 없는 게 특이도가 높은 거고 그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밖에 진음성밖에 안 되고 양성은 줄어들면 안 되겠지. 그죠? 답은 4번인데 되게 헷갈리네. 그지? 짧은 시간에 이걸 해냈어야 되니까. 그래요.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위그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자, 보기가 길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뭐뭐를 했어야 되나? 이제 거의 이 문제가 유일하게 우리가 6월, 9월 모평에서 6월, 9월 모평 수능 거기서 유일하게 만나는 그 보기를 중시해야 되는 그런 지문이랄까? 아니면 보기에서 엄청나게 보물을 갖다 잘 헤쳐내야 그래야지 문제 답으로 가는 어떤 그런 성향의 문제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이 문제가 보죠. 살모넬라균은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세균이다. 그 다음에 정확도는 높으나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속한 그게 안 돼. 그래? 그래서 감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량의 시료 중에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내야 돼.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오염 여부를 결정짓는 게 효과적이다. 이해됩니까? 살모넬라균은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정확도는 높은데 기존 방식이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신속하게 골라내. 의심되는 애들부터 신속하게 골라내서 나중에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최근에 기존 방법보다 정확도는 낮으나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개발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단이 끝나요. 그 포인트는 빨리 하는 거야. 빨리 정확도는 떨어져도 좋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뭐 좋아요. 바로 접근해 보죠. 1번 A를 개발하기 전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겠군.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게 항체, 어찌됐든 간에 LFIA 방식이라는 것은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항원 항체 반응을.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원에 해당하는 살모넬라균을 잡기 위해서는 걔를 갖다 딱 붙잡을 수 있는 항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 항체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게 접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찾으면 있는데 항체 제조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방식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토대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요. 2번. 자, A의 결합 패드에는 아주 긴장해야지. 소화제 막 자세하게 이야기했던 그 소화제 중에 하나야.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A의 결합헤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겠냐. 이렇게 이게 답을 갈 수 있을까 싶다. 그지? 자, 이게 설명은 드릴게. 되게 그럴싸하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쫓아가 봅시다. 결합헤드입니다. 결합헤드. 자, 결합헤드 가보면 어디냐면은 복합체 얘기하는 여기네. 그죠? 결합헤드에 있는 복합체 여기 보세요. 복합체 다시 한번 들어가면 복합체는 표지 물질과 특정 물질이에요. 맞아? 근데 표지 물질은 다시 말하지만 또 발색 반응을 하는 색깔 변하는 물질이야. 그 남는 건 특정 물질이거든. 그러면 특정 물질에 균이 있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됐지? 표지 물질에 그죠? 살모넬라 균 이게 있냐는 건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참 어렵죠. 자, 이게 다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정석적인 걸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예요.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보입니까? 세균, 살모넬라 균. 이게 직접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 방식은 뭐랑 결합하는 거야? 항체랑 결합한다는 얘기지. 직접 그 항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표 성분 그대로, 다시 말해 경쟁 방식에서 했던 목표 성분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방식에서는 항체를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살모넬라 균의 항체를 써야지. 답입니다. 그래서요. 살모넬라 균 자체가 아니고 항체를 써야 돼. 뭐 그랬습니다. 죽었네. 그지? 이거 죽네. 자, A를 이용하여 음식물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하려면 시료가 액체 상태 이거 확인됩니다. 쫓아가면 있어요. 액체 유동 이렇게 갑니다. 액체로 돼 있다고 본문에 한 줄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A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의심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높은 게 더 효과적이다. 민감도가 높은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냐. 민감도라는 게 뭐냐면은 있을 때 있다라고 판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왜 특이도보다 민감도가 중요하냐면은 정확도가 떨어져도 좋으니 일단 1차적으로 신속하게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있을 때 양성이라고 해주는 민감도가 높은 게 없을 때 없다고 해주는 특이도보다 높은 게 낫다는 얘기죠. 접근이 그렇게 보기 위해서 추론이 돼야 되고요. 5번 A를 이용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고 키트가 판정한 경우에도 기존의 분석법으로 굳이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특이성, 민감도와 특이도가 이게 정확도가 완벽한 키트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트가 판정했어도 기존의 분석법으로는 이게 이런 가능성은 있다.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2번을 못 잡어. 내가 봤을 때 그죠? 이거 맞힌 사람 진짜 박수. 대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할게요. 수고 많았어요.